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올해 세법안을 평가하기 앞서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기억나는 것은 이제 핀셋 증세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아주 고소득 구간만 새로 만들거나 또 새로 올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기억나는 것이 이제 근로장려 세제, 근로장려금을 2.6조 원 지급해서 이제 저소득층 지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기억해 보시면은 이 근로소득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했던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라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책으로서 이제 작년에 마련이 됐죠. 그 외에 작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지만은 굉장히 미미하게 0.9조 원 증액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뭘 평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간의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가 강화되면서 당연히 거기 따르는 세수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세출은 늘어나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인데 만일 이거를 지금 현 정부도 알면서 이런다면은 정말 그거는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한 지금 여당이다, 정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지금 확대 재정 정책에 대응하는 세수 확대안은 없다. 굉장히 그런 면에선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세액 공제와 고용 세액 공제 등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수년간 기업들을 감사하거나 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투자하지 않을 투자를 하거나 뽑지 않을 사람은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세액 공제나 또는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새로 하거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저는 과연 이런 예산 정책과 조세 정책이 과연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유인 장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큰 틀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정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벌 개혁, 규제 개혁, 혁신 성장으로 위한 규제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논의해야 될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난 2년 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인 맨날 재정 확대와 이런 세제 지원을 자꾸 내보내는 것은 저는 더 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확실하게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기업에다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더 필요하다면 저는 아까 우리 정문종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세 개세주의를 위한 솔직하고 용감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지난
3년간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추경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기업에 돈이 쌓이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을 돈을 돌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했었고요. 그중에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환류 소득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533억에서 지금 2018년에 7,19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어떤 큰 증세를 했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담배세를 인상을 하면서 엄청난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세를 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더 확보됐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저런 거를 비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재정은 늘리면서 세수는 줄이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서 추경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결국 이렇게 간다면 결국 우리는 수많은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60조 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그렇게 하자고 말로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60조 원의 5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 5년 동안 60조 원의 재정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018년 예산에 10조 원, 19년 예산에 12조 원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줄였던 예산 올해 다시 올리거나 재작년에 줄였던 예산 작년에 올렸습니다. 말로만 지출 구조 조정이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확대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당연히 1차적으로 낭비 예산 줄이는 지출 구조 조정부터 해야죠. 그거 하고 안 되면 세금 늘려야죠. 올려야죠. 그리고 안 되면 빚을 져서라도 국채 발행해야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갔습니다. 빚부터 먼저 지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비겁한 지금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거꾸로 가는 재벌개혁입니다. 이 정부가 공정경제 재벌개혁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고 기대를 했지만 거꾸로 가는 거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과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상속인, 피상속인 그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상속세를 많이 낸다고 기업이 망하냐? 저는 기업하고 기업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이 가업상속의 제도는 그리고 상속세는 저는 세금으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소유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제가 진짜 가업상속 공제 500억 원 이상의 그 재산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고작 18명인데 이 18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런 가업상속 공제제도 완화하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연부연납제도 같은 거 완화하면은 충분한 효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을 없앤다고 하는데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14년부터 18년까지 최대주주가 변경한 M&A나 여러 가지 그 지분 변화를 보면서 지분 10% 이상의
주식 양도거래 143건을 조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49%에서 6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속세법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그 흐름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더 올려야 됩니다. 할증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담은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행정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결국은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공정과세의 기반을 좀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투명성 확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개 다 세수에 대한 효과는 주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과세의 공정 과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세수 확대 재정 정책에 걸맞는 세수 확대 정책까지 용감하게 좀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